안녕하세요. 미미 다육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 초점이 안 잡혀요. 이게 지지대를 썼더니 약간 촬영하는 구도가 달라서 손을 앞으로 쭉 빼야 촬영이 되네요. 제가 도구를 쓰고 있습니다. 약간 불편함이 있으면 다시 그냥 빼버리고 찍을 텐데요. 그 흔들림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는데 아니면 또 말죠 뭐. 와, 날씨가 너무 좋고요. 바람도 불고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따뜻하지만 따갑습니다. 햇살은 어제 빗물 샤워로 얼굴이 깨끗한 줄 알았더니요, 또 자세히 보시면 이 송화가루가 엄청 많이 날라왔습니다. 약흔도 살짝 남아있지만 요 아이 리브너스 보시면 자세히 클로즈업해서 보면은 약흔과 송화가루가 같이 동시에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창문을 열어 두시면 한번 뭐 창틀이라든지 바닥을 닦아 보시면 노란 가루가 나오죠. 그게 송화가루가 지금 한참 바람에 날라오는 것 같습니다. 야, 정말 그 화창한 날씨인데다가 다육 아이들 빗물 샤워 잔뜩 하고 수분도 충분히 공급이 되어서 예쁘죠. 얼굴이 아침마다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너무 좋은데요. 근데 또 요즘에는 나비가 또 약간 기성을 부리기도 하고요. 까치가 날라오기도 합니다. 길냥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까마귀도 날라오고요. 그리고 또 자세히 보시니까 그 빨간 진딧물 있죠. 그 세멘트, 시멘트 있는 그쪽에 많이 생기는 빨간 진딧물 벌레가 한 마리씩 조금씩 서서히 출몰하기 시작합니다.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엄청나게 바글바글 다녀요. 약간 소름이 끼칠 정도로 징그러운데 뭐 다육 아이들한테는 해를 안 끼친다고 하니까 그냥 그나마 밉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혐오하지는 않게 된 것 같아요.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까 하다가 정말 간과하기 쉬운 알고는 있었지만 살짝 간과하기 쉬운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해요. 댓글이 달리는 것 중에 가장 좀 많이 달리는 댓글이 너무너무 이쁘게 키우시는데 그 관리 비법을 가르쳐 주세요 미미님 하고 댓글이 달릴 때가 있습니다. 근데 사실은 저는 똥손이에요. 식물에 대해서 정말 잘 못 키우고 그 어떤 조그만한 지식이 없었을 때는 그냥 보기만 예뻐서 구매를 해서 죽이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, 그래서 저는 식물에 관한 부분은 똥손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. 식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만 알고 가면 그 식물을 예쁘게 관상할 수도 있고요. 또 행복해 할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 아이를 정성과 공을 들여서 예쁘게 성장하는 모습 보면 또 자기에 대해서 뿌듯함도 느낌이 오는데요. 지금 저기 나비가 계속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쫓아버리고 저 한 마리가 오늘 아침부터 계속 저를 거슬리게 하고 있습니다. 뭐 자기들은 저기 살기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다육이는요, 제가 잘 키우는 게 아니에요. 이 환경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잘 커줍니다. 생각보다 기본적인 것만 알고 가면요, 너무너무 쉽게 방치를 해도 일반 간엽이나 일반 하초에 비해서는 키우기가 쉬울 수가 있어요. 거기에 따르는 조건이 환경이 따라줘야 되는데요. 환경이 뭐냐면 첫 번째로 제일 좋은 환경이 옥상이나 이 노지예요, 사실은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또 뭐 하우스도 들어가고, 그 하우스가 이제 벗어나면은 또 베란다에서도 거리대가 첫 번째고 이제 그 다음 베란다겠죠. 이런 식으로 가는데, 제가 이제 느낌적으로는 이 옥상에서 키우는 거는 다육 아이들 미모를 절정으로 예쁜 모습을 관람할 수는 있는데 몸이 조금 고됩니다. 다육이는 그 햇빛 항상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그냥 냅둬도 살아가요. 햇빛, 통풍, 바람이죠. 그리고 물이에요. 물 주는 거 정말 중요하죠. 특히 또 제가 그 거실에서 식물 생장등에서 키워 봤었을 때는 그 물 주는 게 굉장히 그 섬세함이 요구되고요. 아주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더라고요. 그래서 와, 옥상에서 키우는 게 정말 그 던져놓고 키운다는 그런 말씀이 이해가 가더라고요. 그래서
햇빛이 잘 드는 조건 하에서 바람이 잘 불고 네, 물을 적당하게 줬었을 때는 다육이가 정말 예뻐집니다. 그리고 또 한여름에는 이제 이 햇빛 직광이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거 약간 네, 보호가 필요하죠. 차광막이 필요한데요. 그리고 또 그 물 주는 시기가 정말 중요한데 봄 가을에는 또 의외로 쉬워요. 그래서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. 이 옥상 노지나 네, 1층에서 키우게 되면 그럴 때는 네, 물 관리도 적당히 그냥 내비둬도 잘 자라주죠. 적당한 비가 와주기 때문에 평상시 때. 그래서 네, 이 다육이는 환경이 키워줍니다. 다육 집사분들이 키워주는 거는 거기서 약간의 경험으로 인해서 그 다육 아이들 얼굴을 보게 되면은 네, 말하는 게 있어요. 이 아이가 네, 물고파한다. 네, 과습이다. 그리고 햇빛이 너무 강해요. 그리고 추워요. 네, 이런 거 벌레가 네, 제 몸을 갉아먹어요. 진딧물이라든지 뭐 손깍지, 그리고 나비가 알을 낳아서 거기서 살아간다든지 이런 거를 보시고서 그 성향을 조금은 공부를 하셔야 되죠. 그래서 그 성향을 알아서 예를 들어서 박화장은 물을 좋아한다. 네, 그런 거. 네, 물을 좋아하는 아이는 물을 조금 더 주셔야 되고 그렇죠. 그리고 물을 조금 싫어하는 아이들은 입장이 두꺼운 아이들, 뭐 샴페인이나 미인 종류, 뭐 싫어한다기보다는요, 물을 그렇게 자주 안 주셔도 된다고 그런 표현을 하시는 게 맞겠죠. 그래서 물을 또 언제쯤 줘야 됩니까? 이런 질문 하시잖아요. 거기서 또 부가적으로 따르는 게 그 질문 자체가 조금 잘못되었어요. 왜냐하면 물을 2주에 한 번씩 주세요. 네, 일주일에 한 번씩 주세요. 그 말을 그냥 한다는 거는 사실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. 정확하게 들어가면. 왜 그러냐면 다육이는 자기 환경에 의해서 그 환경이 햇빛이 많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물 주는 기간을 아주 길게 잡아야 되고요. 햇빛이 정말 잘 들어오고 바람이 많이 분다 이러면 약간은 조금 과장은 있을 수 있지만 매일 줘도 괜찮아요. 그 아이가 물을 만약에 좋아한다면 매일 저는 봄 가을에 그 얼굴을 조금 키워보려고 매일 준 아이도 있었어요. 벽어연이라든지 뭐 희성이라든지 물 좋아하는 아이들 있잖아요. 자, 저기 있는 루페스트리라든지 저런 아이들, 물 좋아하는 아이들은 그 한여름 차광을 조금 제가 신경을 덜 썼을 때 물을 계속 줬었어요. 그것도 오후에 네, 서너할 때 줬었는데요. 그래서 물을 한번 주실 때 듬뿍 주시기를 권합니다. 듬뿍 주고 나면은 그 화분 속에 물길이 그 물길대로만 가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축축히 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면 간수도 하죠. 그러면 물길 따라 가는 게 아니고 충분히 줬었을 때는 그 아이들 물을 매일 네, 줄 필요가 없죠. 네. 그런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이유가 뭐냐면 환경이 첫 번째고요. 잘못되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흙 배합법이에요. 마사가 엄청 많이 들어가고 배수가 잘 되게 심어준 아이들은 그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네, 일주일에 물을 줘야 됩니다 했었을 때 해당이 안 되죠. 배수가 잘 되면 좀 더 빨리 물을 3일에 한 번이라도 예를 들면 주셔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 환경과 그 흙 배합법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. 물을 2주에 한 번씩 주세요. 그 말을 다육이나 식물을 접하다 보면 굉장히 어폐가 있구나.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고 2주에 한 번씩 주세요. 일주일에 한 번씩 주세요. 그런 말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았습니다. 그 집 환경에 맞춰서 식물은 물을 줘야 돼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잘못되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상토 있죠. 원예용 상토와 또 마사토, 펄라이트, 뭐 제올라이트, 산야초 이렇게 흙 배합법 네, 해가지고 흙을 많이 심는데요. 이 상토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심어줬었을 때 그 영양 상태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. 그 원예용 상토는 뭐냐면 흙이 코코피스트 아니면 피트모스 이런 종류에다가 펄라이트가 좀 들어간 성분인데 가벼워요. 흙이 가벼워서 뿌리를 내리기에는 그러니까 원예용 네, 상토라고 하는 이유가 뿌리를 내리기에는 좋습니다. 그래서 그 영양 상태가 길게 가지 않는다라는 거. 그래서
저 같은 옥상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그 원예용 상토의 성분이 3개월 정도밖에 안 간다는 거를 저는 좀 알겠더라고요. 이렇게 키워보니까.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뭐로서 영양을 섭취하고 성장을 하냐 하면 그거는 햇빛과 물이에요. 물론 또 3가지 조건이 다 들어가는데, 네, 햇빛에 의해서 이 엽록소 성분으로 강합성을 하게 되죠. 그래서 그 영양 상태를 보충하고요. 또 생명을 유지하기도 하고, 물에 의해서 또 물도 빗물이 좋은 이유는 공기 중에 네, 영양이 떠다닙니다. 그런 거를 비와 같이 흡수를 시켜줘서 네, 물에도 또 영양 성분이 있고, 그래서 영양을 보충을 하게 되는데요. 제가 보통 보면은 뭐 1년에 한 번씩 분갈이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,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분갈이를 안 하는 아이들이 좀 제법 많습니다. 그 아이가 상태가 안 좋았을 때는 뭐 6개월에 한 번씩 또 분갈이를 하실 수가 있죠. 근데 그 2년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. 아직 2년 6개월 넘어간 거는 저쪽에 있는 창아이들이에요. 창아이들은 그 탄력을 받으면 성장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 성장을 아주 잘하는 아이를 분갈이를 해줄 필요가 없어요. 왜 그러냐면은 네, 햇빛과 빗물을 맞추기 때문에 바람은 덤으로 또 아주 시원하게 물마름을 시켜주죠. 뿌리 상태가 가습이 안 되도록. 그래서 그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햇빛과 물에 의해서 영양 공급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상토 성분이 길게 가지 않는다라는 거, 그 상토가 1년 동안 영양을 유지해 주지 않는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보통 일반 분갈이 용토 보시면 네, 원예용 상토하고는 조금 다르게 거름 성분이 들어가 있는 네, 그런 흙이 있어요. 그런 흙들이 처음에는 그 뿌리를 잘 내리는데 시간이 더디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못 자라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잘 자라게 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. 그래서 그 흙을 상태가 그 보비력, 보수력이 되는 네, 그런 알갱이들이 있어요. 뭐 동생사, 예를 들면 보수력이 좋은 게 난석도 거기에 들어가고요. 동생사도 그렇고 뭐 또 보비력은 산야초. 네, 그 보비력이라는 게 뭐냐면 그 영양 상태를 오래 유지해 줄 수 있는 거 보비력이라고 합니다. 가지고 있다가 네, 식물에 필요할 때 제공하는 건데요. 그런 성분을 넣어주기도 하고, 그리고 또 영양 성분인 영양 알갱이, 물이 흡수될 때마다 조금씩 영양이 분해되어서 네, 뿌리에 흡수되게끔 만드는 거. 그래서 그런 흙을 넣어주는 이유가 아마 그렇게 영향을 끼칩니다. 그래서 저는 그 지렁이 분변토도 아마 그렇게 들어갈 거예요. 그래서 동글동글한 네, 그 영양 알갱이가 알고 보면 비료 성분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영양 알갱이를 조금씩 넣어주는 거는 사실은 네, 그게 없으면 안 썼을 텐데 어디 가면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넣게 되었는데 그 영양 상태를 차츰 조금씩 네, 그 상토 성분의 영양이 다 되었을 때, 소모되었을 때 네, 그거를 쓸 수 있게끔 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환경 조건이 좋은 거, 햇빛과 통풍, 물 아주 자유스럽게 네, 되는 이런 조건에서는 정말 상토하고 마사토만 써도요, 그 배수가 잘 되게 심어주면 뿌리가요, 와, 산삼뿌리 같이 이렇게 분갈이 할 때 보면은 그렇습니다. 예전에는 그렇게만 써도 뿌리가 나빠서 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네, 그 흙의 네, 진실입니다. 네.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?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. 또 생각나면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, 또 한 가지 진실, 이렇게 저희 집에 뭐 엄청나게 양이 많은 다육이들을 이렇게 화면에 보여드리는데요. 사실은 실제로 와서 보면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. 이 카메라가 굉장히 넓어 보이게 하고 길어 보이게 하는 그런 게 렌즈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화면에는 엄청나게 막 화려하게 있겠다 하는 그런 거, 막 다육이 정말 멋스럽게 와, 진열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. 사실은 와서 보시면 실망하시는 경우가 많아요. 생각보다 작네요. 근데 이제 그 한 개 한 개 요런 아이들, 예를 들면 미인경 철화의 이
생동감이라 그래야 되나요? 그런 느낌은 또 화면에서 전달이 안 되죠. 그 사람이 그 연예인들도 네, 화면빨 하는 이유가 화면빨이 이뻐서 실제로 봐서 실망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근데 이렇게 생동감, 지금 요 미인경 철화가 너무 예쁜데 이런 생동감은 화면에서 전달이 안 될 때도 있고요.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이 아이는 별로 안 이쁜데 할 때 화면에서 정말 예뻐 보이는 아이가 있어요. 그런 거는 이 카메라 렌즈에 의해서 네, 좀 좌우되더라고요. 그래서 실제로는 굉장히 넓은 매장인 것 같아도 가서 보시면 네, 실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 집 옥상도 올라와 보셔서 그냥 보시면 색감이 일단 옥상이기 때문에 화려해서 와 예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. 화면보다는 생각보다 작네요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실망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. 네, 오늘은 또 수다를 한번 떨은 것 같습니다. 네,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도 모르는데요. 그냥 네, 틀릴 수도 있는 말이고 제가 생각나는 대로 느낌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. 네, 와, 정말 네, 화창한 네, 나들이 하기에 정말 좋은 날씨를 보여주니까 요즘에는 또 다니기가 좋죠. 네, 아주 기분 전환하시면 좋을 법한 네, 그런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, 미미 들어가 볼게요. 안녕히 계세요. 네, 또 초점이 또 안 잡혀요. 네, 사랑합니다. 와, 이거 어렵네요. 생각보다.